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려했던 대로 얘네가 이제 다음번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를 타격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거는 본인들 이미지에도 엄청나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스템을 뒤집으려고 들 가능성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총리님 탄핵되신 그날 이런 법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국회 입법 개정안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곳에 가봤는데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발의하고 있는 이상한 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지금 뭐냐면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이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9인인데,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이거를 그러니까 지들이 결국 거부해놓고, 아시죠?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이 지들이 거부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걸 지들이 불리해지니까 빨리 하라고 난리치고 그러느라고 한덕수 총리님이 또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뭐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즉시 강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거부를 불가능하게 제한함으로써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축소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따 뒤에 보면은 개헌법도 개정안을 얘네가 올렸어요. 이걸 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찾아낸 것들을. 그 내각제도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각제도 결국은 뭐냐면요, 그냥 대통령을 완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내각제는 그런 겁니다. 그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 국왕 같은 게 있는 영국 이런 데가 있죠. 거기는 실제로는 그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예 대통령이 거부권이고 뭐고 행사할 수 있는 걸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면서 얘는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거부를 또 하겠죠.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우회하려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금 결국 뒤에서 하고 있던 거죠. 부총리님이 이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얘네가 이상한 방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정확히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걸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살짝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그 상대 당 견제 그리고 대통령 공격에만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탄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공사법. 이게 이제 이 교육방송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그 전교조 관련 해서 교육계가 전부 다 좌경화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교육부 장관 추천 1인과 뭐 나머지 1인을 포함해서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기 어렵다. 잘 보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이게 핵심입니다. 얘네는 이걸 가지고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든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들이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다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있는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김현 의원, 이거 다 결국에는 이 좌쪽이에요. 민주당 의원이었고 지금 이제 그 방통위 부위원장이었었습니다. 찝찝하죠. 네, 왜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했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전부 다 계속 정당 당파 싸움, 여기에만 미친 듯이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다음 볼까요? 개헌법을 이번엔 또 개정을 하겠다고 개정안을 올렸어요. 이혜민 의원은 조국 혁신당입니다. 뭐 말할 필요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개헌법을 어떻게, 지금 이 개정안을 어떻게 올렸냐면은, 계엄 선포가 원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엄 선포 시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계엄이 어찌됐건 국가적 위기 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동이 됐을 때도 별게 다 그 앞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적 판단 하에 고유 권한을 발동해서 즉시 이걸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법적인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건데, 결국에는 행정부를, 이게 뭐냐면요, 행정부를 완전히 그 국회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행정부의 권력을 계속 약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한테 싹 다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본인들 지들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계속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넘어가면은 온갖 법이 기괴하게 다 바뀔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민영배 민주당이죠. 이 탄핵 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탄핵받으면은 예우를 중단하는데 대신에 경호 및 경비는 지원 유지되고 있다. 이거 약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거 뭘 하려는 겁니까, 얘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그 파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거를 이미 결정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최면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선동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는 걸 주저하면 안 되는 게, 어찌됐건 간에 국민들의 뜻이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시스템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자꾸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이게. 왜냐? 얘네 어차피 전공법으로 해가지고 답이 없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복 말고는 얘네한테도 지금 원하는 답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을 뒤집을 그런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의심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그 다음으로 이제 여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파면된 전직 대통령, 여기도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그냥 결정을 내려놓고 진행을 자꾸 뭘 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도 이 탄핵이 됐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래서 제가 자꾸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뭔가 진짜로 얘네가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음모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가리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면법도 지금 보세요.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사면권을 또 이제 날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세요. 그래서 내란, 외환, 반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뭐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용혜인 의원은 그 기본소득당 이름도 그지 같은 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개정안의 법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걸 이미 기정사실화 하듯이 깔고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입법에 개정안을 계속 뭔가를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냥 그 국회가 가진 권한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흘러가는 게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기조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참 제가 너무 탄식이 나왔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자 12월 26일 저 난리가 나기 하루 전에 이제 발의를 하신 건데요. 어쨌든 그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거 제안 내용은,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근데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 행위의 경우는 국가 핵심 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 15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근데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망하고 정말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유출행위로 적발해서 처벌을 받아도 여러분 15억 정도면요, 사실 그 적국에서 이 돈 빼는 대가로 이 정도 그냥 페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높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원 원문을 볼 수가 있는데, 발의원 원리는 24년 12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네. 이분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어쨌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걸 너무 형량이나 벌금이 낮다, 그러니까 이걸 올려가지고 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감히 이걸 이 짓거리를 못하게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을 65억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을 20년으로, 15억 원을 30억 원으로 한다. 즉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도 나라에 이득이 되는 법률을 개정안을 냈어요. 왜냐? 그 민주당 애들이 자꾸 그 국회 증언법 가지고 장난질 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걸 지금 어찌됐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 보십시오. 이 좌파 애들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그리고 이 여당을 공격하려고, 그런데 그냥 혈안이 돼 있잖아요. 나라에 득이 되는 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로. 여기는 이제 지금 새벽 4시인데 제가 잠들기 전에
이것저것 다 자료 수집을 하다가 참 황당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나라가 많이 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2030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 추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물론 제 채널에 계신 분들 중에 당연히 광화문에 나가서 함께 싸우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죄송하게 해도 한 번 더 제가 반드시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누군가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춥고 피곤하고 그래도 나라가 위기이고 지금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싸웠을지를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고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시위가 있다면 반드시 우파 보수 집회에 꼭 나가서 우리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덕분에 지금 구독자도 3만이 되었고요.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제 구독자가 오르는 사건 자체가 지금 이 나라의 위기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채널에 보내주시는 많은 성원에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